일단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제 꿈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꿈이 이제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교사이셨던 아버지 영향을 좀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늘 보면서 자랐는데요. 그걸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저도 좀 아이들하고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전공을 사범대학 교육학과로 잡아서 이제 교육학을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원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이제 나왔는데요. 사실은 임용고사 준비를 좀 하다가 학교 외에도 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나 방법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요. 그래서 그런 좀 방법들을 찾다가 제가 처음으로 찾은 곳은 이제 흥사단이라고 하는 이제 시민단체이자 청소년단체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이제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대학생 그리고 청년층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참여 프로그램들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좀 그런 포괄적인 형태의 프로그램보다는 청소년 특화 혹은 청소년 전문화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경험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청소년 전문 기관을 좀 찾다가 이제 그런 청소년 수련관 쪽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청소년 수련관에서 쭉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용하는 대상자들은 광진구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희 지리적 조건에 의해서 광장동 친구들이나 뭐 인근에 있는 동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지역적으로는 그렇지만 좀 대상의 특성으로 봤을 때 보통 청소년 센터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청소년들,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점차 그런 영역들이 좀 많이 허물어지고 있고 좀 복지가 필요하거나 혹은 뭐 도움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 혹은 위기 가능 청소년들도 저희가 점차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진 청소년 센터 같은 경우에는 천문과학 사업이 특화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 내에는 이제 시립 서울 천문대 시설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그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천문과학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4층 위에 중층 이제 옥상층을 활용해서 실제로 망원경을 활용해서 뭐 해나 달, 별 이런 것들을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슬라이딩 돔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슬라이딩 돔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관측하러 올라갔을 때 그 지붕이 이제 열리면서 실제 하늘에 있는 천체를 직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원형돔 시설이 있는데요. 원형돔에 있는 망원경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가장 직경이 큰 그런 망원경이었고요. 그 망원경을 활용하면 저희 태양계 끝에 있는 이제 해왕성까지도 관측이 가능한 그런 시설을 보유하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시설들을 이용하기 전에 천문과학 특화팀에서 운영하는 이론 교육들도 함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교육장을 활용해서 뭐 다양한 이론 교육, 혹은 간단한 만들기 체험, 그리고 이제 망원경을 실제로 관측하기 전에 망원경 그 관측 실습 이런 것들을 다채롭게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오픈되어 있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천문과학 특화 시설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저희 이제 시설에서 좀 특화된 시설이라면 일반적으로 청소년 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도 있는데요. 저희 이제 일반적인 강의실들, 뭐 일반적인 강좌들이 진행되는 그런 강의실들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가베라든지 뭐 온돌에서 좀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친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온돌형 강의실도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창작 공방을 통해서 뭐 미술 수업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예술 수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갖추고 있고, 얼마 전에는 그 창작 공방을 활용해서 그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에 도예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또 그 전자물레나 이런 시설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잘 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피아노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피아노실 구비를 하고 있어서 다양한 시간대에 다양한 요일 활용하셔서 많은 주민분들, 청소년들이 피아노 수업을 듣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또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저희 청소년 센터의 목적 사업 중에 하나가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인데요. 그 동아리 친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습실이 있습니다. 다목적 A실 같은 경우에는 천장도 좀 높고 사방에 거울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아리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댄스 연습, 뭐 다양한 공연 연습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간단한 체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배드민턴, 뭐 탁구 이런 프로그램들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A실을 보유하고 있고, 그 옆에는 그 제과 제빵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븐부터 시작해서
반죽기, 그리고 이제 반죽 숙성, 냉장고, 그리고 다양한 취사 시설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서 제과제빵을 비롯한 다양한 요리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또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또 아무래도 청소년 시설이다 보니까 청소년 참여 기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옆에 그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운영위원회실 아리솔의 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실에서 운영위원 친구들이 실제로 이제 기관 모니터링이나 기관에 대한 건의사항들을 논의하고 실제 그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동아리 연습실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동아리들이 주로 이제 댄스 동아리들이 많아서 댄스 연습실을 하나 추가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밴드 친구들이 또 활용할 수 있는 그 밴드 음악 연습실도 함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저희 이제 광진구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진로센터 안에 보시면은 작은 도서관, 꿈나라 도서관이라고 해서 아이들 진로 특화 공간으로 꾸며져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이제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오셔서 책을 보신다던가, 도서관이라고 해서 정말 적막하게 조용하게 유지해야 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담소도 나누실 수 있고 휴식을 취하실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또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강의실들을 또 구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들 이외에 좀 대관할 수 있는 시설들도 좀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약 330석 규모의 대극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대극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평면 구조가 아니고 극장식으로 이제 번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무대에서 하는 공연들을 좀 잘 관람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유치원, 다양한 학교에서도 좀 많이 수요가 있는 그런 대극장을 보유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문화센터의 가장 대표적인 시설로 3층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성문화 체험관 시설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성문화 관련된 성교육 같은 것들을 떠올리시면 교육장 형태의 집합교육 형태를 많이들 떠올리시고요. 이제 그런 형태로도 물론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실제 아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체험들이 좀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3층에 그런 체험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안쪽의 구조는 사실 저희가 외부 업체에 맡기거나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런 업체분들을 모시고 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지도사들이 좀 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의 구조라든지 동선이라든지 그런 과정들을 실제로 성문화센터 선생님들께서 1부터 10까지 다 계획하시고 실제로 만드시고 실제로 그 인테리어까지 다 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을 쭉 겪으면 이제 그 안에서 지금 현재 성문화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성교육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이제 일련의 과정으로 체험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체험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청소년 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 활동 사업, 소위 말하는 목적 사업이라고 지칭하는 사업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청소년 활동팀이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천문 특화 관련된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천문과학 특화팀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청소년 활동 시설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수익 사업이라든지 그런 평생교육 강좌들을 또 등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바로 이제 교과활동지원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은 목적 사업, 그리고 특성화 사업, 그리고 평생교육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천문 특화 사업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가름하도록 하고 이제 목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이슈에 연관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성가족부나 진흥원의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고 특히나 저희 이제 센터에서 특화해서 진행하고 있는 활동 사업은 청소년 해외 봉사 프로그램이랑 그리고 청소년 참여형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로서 9년 차네요. 여성가족부 해외자원봉사 사업을 9년 차 이어오고 있고요. 캄보디아 현지와 계속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캄보디아 현지 해외 봉사 활동을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참여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공급자적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공급되었다면 이제는 실수요자들, 이제 과거부터 나왔던 얘기긴 하지만 실수요자들의 수요나 욕구나 니즈를 반영해서 그런 부분을 실제로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가 실제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좀 참여형, 자기주도형 사업을 많이 좀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좀 거기에 중점적으로 매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생교육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던 그런 이제 평생교육 강좌들 위주로 되어 있고, 강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야들이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 분야 프로그램, 미술 분야 프로그램, 음악 피아노 프로그램, 생활체육 프로그램 이런 형태로 각자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강좌들을 평생교육 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첫째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직업적인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활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급여가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고민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그냥 고민 수준이고 더 큰 리워드라든지 보람이라든지 이런 보상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으로 느낄 수는 있지만 크게 체감되지는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고충이라면 사실 청소년 지도사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현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갖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현장에 가면 청소년들과 항상 만나고 청소년들과 항상 함께하고 항상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오세요. 사실 그런데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굳이 비율로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을 만나는 건 약 30에서 40, 그리고 그걸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 그리고 행정 절차 이런 것들이 약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괴리 때문에 실망을 하시는 지도사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좀 더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과 욕구와 또 이제 행정 절차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좀 괴리감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처음에 청소년 지도사를 생각했던 게 아이들과 더 밀접하게 잘 활동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행정적인 업무가 더 많은 걸 체감하면서 그런 괴리들을 잠깐 겪었는데 그런 과정을 또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것들을 많이 또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충이라면 이건 사실 이제 시설의 특징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공성을 띠고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평가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평가 개수를 다 말씀드리면 정말 놀라실 정도로 한 해 동안 받는 평가들이 많고 실제로 평가를 받는 기간도 어느 기간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연중 내내 평가를 받다시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본업에 충실하기보다는 충실하고 있지만 본업과 더불어서 그런 평가 준비를 너무 많이 해야 되는 부담감이 좀 있어요. 그게 사실 서울시립시설에만 한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마 다른 시설들도 또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고충들이 조금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이 제 개인적 그리고 제 주변 동료들과 나눴던 고충들입니다. 아무래도 청소년 지도사로서 가장 큰 보람은 여러분들도 물론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학년 담임을 하게 되면 그 한 학년 동안은 잘 긴밀하게 만나고 만약에 다음번에 같은 반이 되면 다행이지만 다른 반으로 다 가게 되거나 올해 만나도 한 3년 정도 중학교 3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사실 청소년 센터에서 한번 인연을 맺으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가 센터를 이용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일련의 성장 과정을 지켜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물론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반듯하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다양한 또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또 더 크게 성장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고 또 저희의 경험을 또 보태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실무자일 때는 그게 가장 큰 보람이었지만 중간관리자가 되고 나서의 보람은 사실 중간관리자가 되고 나면 실제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저희 실무자들이, 실무 지도자들이 아이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기회를 통해서 또 실무 지도자들이 아이들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또 보고 그런 여건들을 제가 만들어주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 또 그것도 큰 보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억에 많이 남는 사례들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사례는 저와의 만남이 그 청소년의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이제 그 친구가 본인이 이제 사람들을 많이 좋아하긴 하지만 진로를 그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부모님의 어떤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좀 그런 분야에 대한 진로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저희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좀 경험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가치관도 생기면서 부모님도 설득을 하고 본인의 진로도 설정을 해서 결국은 청소년 관련된 학과로 진학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졸업을 해서 이제 일선 청소년 지도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좀 가장 큰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생각하시는 과정이 청소년 지도 관련 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거기서 청소년 지도사를 취득하시고 이제 그렇게 청소년 수련시설에 취업을 하시는 진로를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진로와 더불어서 다양한 좀 루트가 있는 것 같고요. 저만 해도 사실은 이제 교원 자격증을 통해서 입사를 했는데 입사하고 나서의 이런 그런 법적 요건을 갖추어서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추후에 취득을 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청소년 관련된 자격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교원 자격증이라든지 청소년 지도사, 뭐 평생교육사 그런 다양한 자격증들이 있는데 사실은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그런 유관 자격증을 통해서도 충분히 청소년 시설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고 만약 기회가 되신다면 그런 자격을 취득하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센터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 4년제 졸업 이후에 2년 동안의 청소년 실무를 이제 하시면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추후에 시험을 통해서 응시를 통해서 얼마든지 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루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청소년 지도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까 저희가 뭐 구충으로 말씀드렸던 생활고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지만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치의 중심이 그런 좀 세속적인 가치보다는 그냥 함께한다. 청소년들과 무언가 할 수 있다. 이런 좀 감성적인 부분도 많이 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나 활력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급여나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재충전을 할 수 있고 또 청소년들을 통해서 활력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들을 통해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건 좀 여담이지만 제 친구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 친구가 이제 모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서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는 제가 부러워하는 걸 얘기를 하죠. 아, 연봉이 1억이 넘는데 내 연봉은 거기에 3분의 1인데 좋겠다라고 하면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나이에 청소년들을 만나서 그렇게 함께 웃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이 얼마나 되겠느냐. 나는 연봉이 많다라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고 사실은 일을 하면서 힘든 부분이 많다. 그런데 너는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름 제 직업에 자부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오시면 사실은 좀 많은 좋은 것들이 보이는 그런 좀 직업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식상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에게 청소년 센터는 그냥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직장이다, 뭐 일터다 이런 구분 없이 그냥 제 삶의 일부이고 그냥 제 삶의 일부로서 그냥 와서 또 아이들을 만날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냥 제 삶의 그냥 일부, 삶 속에서의 그런 공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굳이 일터라고 생각하지 않은 지는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짧게라도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실은 이제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가기 싫고 좀 그리고 사실은 행정 업무 생각하면 좀 일터라는 생각도 들지만 제가 그걸 잊게 만드는 아이들이 항상 청소년 센터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와서 그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또 함께 또 소통하고 그 아이들의 성장 모습을 보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또 그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성장하는 걸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삶의 과정 속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을까. 굳이 뭐 일터냐 집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더라도 그냥 제가 삶 속에서 오가는 공간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냥 일부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 청소년 센터를 좀 식상하지만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